이번 강의에서는 3D 메쉬를 통한 냉각 해석 수행 방법과 그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해석의 경우에는 듀얼 도메인 메쉬나 3D 메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 강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냉각 해석을 위해서 기존에 생성되었던 원형 용기의 모델에 냉각 채널 커브를 추가하여 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만들어 놓았던 냉각 채널 커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채널 커브를 추가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은 냉각 채널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냉각 채널은 기존의 1차원적인 냉각 채널이 아니라 원형 용기 안쪽에 베풀 형태가 들어간 냉각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베풀 형태의 냉각 채널을 구성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냉각 채널을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에 대한 속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냉각 채널은 선분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메쉬 탭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냉각 채널인 경우 선택 부분에 C6이라고 하는 이런 커브가 하나씩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인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냉각 채널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위치에 커브가 두 개 겹쳐져 있는 형태로 베풀은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서 베풀을 구성하시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풀과 냉각 채널을 구성을 해 놓고 베풀에 대한 속성을 다시 한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커브를 선택한 이후에 우클릭을 누릅니다. 우클릭을 누르면 이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속성을 누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새 속성을 지정하고자 속성 지정을 열게 됩니다. 이 속성 지정을 연 이후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베풀을 누릅니다. 이 베풀을 누르면 이 베풀의 지름, 열전달 효과, 관 거칠기, 로스 계수, K 계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냉각 채널과 유사하지만 이 열전달 효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베풀인 경우에는 하나의 베풀에 반쪽씩 냉각 열전달 효과가 구성되기 때문에 열전달 효과를 0.5로 주고요. 그리고 베풀의 본 지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베풀의 지름을 대략 6mm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6mm로 가정된 베풀을 지정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풀 속성을 지정하고 나면 커브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 냉각 채널들을 복수로 선택하여서 냉각 채널 속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채널은 냉각관이라는 속성을 지정하고 지름은 6mm로 가정하겠습니다. 6mm로 가정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냉각 채널이 구성되고 파란색의 선으로 커브가 표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의 속성을 지정한 이후 커브에 빗메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메쉬는 회로의 지름에 대한 모서리 길이에 비해 2.5를 기본으로 하여서 메쉬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쉬가 생성이 되고 나면 보시다시피 베풀, 냉각관, 3차원 모델 메쉬가 모두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왼쪽에 보시는 스터디 작업창에서 해석 순서를 냉각을 포함한 해석 순서로 변경합니다. 여러가지 냉각이 포함된 해석 순서가 있는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순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는 원하는 재료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출 주입점을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사출 주입점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이후 냉각관 입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냉각관 입구는 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빔 메시에 냉각관의 빔 메시에 냉각관 입구를 설정하시고 편집을 누르셔서 해당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냉각수의 유량이나 압력을 모르실 경우 지정된 레이놀 주수 만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 모든 해석 절차가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형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금형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금형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각관까지 구성된 부분이 완성이 되면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이 완료된 결과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해석은 크게 회로에 얼마나 충분한 유량이 흐르는가를 보는 부분과 그리고 이 유량에 따라서 제품에 얼마나 충분한 냉각이 주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로의 유량이나 회로의 냉각수 온도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회로의 온도가 입수구와 출수구에서 큰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냉각회로의 온도를 보겠습니다. 냉각회로의 온도를 보면 제일 높은 쪽의 온도가 약 25도, 그리고 제일 낮은 쪽의 온도가 25도로 약 0.02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냉각수의 온도는 입수구와 출수구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냉각의 유량은 약 분당 2리터 정도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품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과 탭에서 각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조금씩 다르게 계산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는 온도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없고 평면의 어떤 단면을 통해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국부적으로 핫스팟이라고 불리우는 심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핫스팟이 잡히는 부분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하층 백분율을 시간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압 설정과 연관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하층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 즉 시간이 지나도 고하층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고하층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하층이 이미 형성된 부분은 더 이상 보압이라든지 이런 압력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압력 설정은, 그 시간 이후의 보압력 설정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을 예시로 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러너라든지 게이트가 모델링된 피드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드 시스템의 게이트 부분의 고화율을 통해서 보압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로의 압력이라던가 회로의 열 제거 효율, 그리고 경미한 손실 개수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몰드플로우의 헬프나 혹은 구매하신 업체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냉각 해석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온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할 때 냉각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유동 해석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부정확한 어떤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동 해석인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냉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의 금형 온도가 처음에 공정 설정에서 지정해 놓은 온도를 모두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큰 결과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핫스팟이 잡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형의 설계 정도에 따라서 냉각 해석을 수행을 할지 안 할지는 유저께서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